네, 경부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당대표 레이스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후보자, 청년 후보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면서 심지어 지도부 세대교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 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자, 초선이신데 당대표 도전. 이전에 뭐 좀 설은 나오긴 했었는데 정말 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자, 뭐 더 이 도전 결심, 구체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난 4월 7일 재보선을 통해서요. 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께서 주셨는데요. 이 선거 이후에 당이 다시 재보선 이전에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시계바늘이 되돌려지는 걸 보면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용기를 냈는데 제가 기자 시절에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뛰어들던 그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암담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각하다. 네. 예. 천재일우의 기회, 이제 대선 승리나 정권 교체에 국민들이 주신 기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안본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회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당대표 도전하신다 결심 굳으신 건데, 근데 혹시 뭐 여당 내에서 이제 좀 조언을 주시는, 좀 지지해 주시는 뭐 응원군, 뭐 중진 의원 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는 어떡하냐 하고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제가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선수와 관계없이 계셔서 그 힘으로 제가 계속 이 선거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른바 뭐 개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 개파가 없다는 게 제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는 앞으로 대선에서의 공정한 경선 관리와 함께 자율적으로 모든 주자들을 용광로처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 뒷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의 메시지와 저의 비전 경쟁만으로 승부를 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파이팅 있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께서 내세우신 그 뭐 혁명적인 변화, 뭐 파격적인 뭐 리더십,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리더십 교체만이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 지지율이 문제거든요. 대선 주자죠. 정권 교체 여론은 과반이 넘는데 우리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몹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내 대선 주자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불신이 그 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도로 한국당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당 대표 얼굴부터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로 한국당 안 되려면 예를 들면 주호영 지금 5선이죠.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출마 지금 오늘 아마 오전에 선언한다고 좀 알려진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이 당대표의 조건이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역량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프레임을 거는 과거 지향적 소모적 논란이라고 본다는 제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륜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경륜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험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낙마하신 뒤에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오시게 된 셈인데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는 역선택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거라 네. 저희가 요구하는 시대상에 부합되는지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경험, 또 그거를 변명으로 대선 전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또 도로한국당 이렇게 안 네. 되려면 저 국민의힘 개혁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예. 어떤 조직이든 저는 위기에 빠진 조직은 예. 리더십의 한계, 콘텐츠의 한계, 그리고 인적 자원의 한계를 동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극복이 돼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가운데 첫 단추가 당연히 리더십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실패한 경험, 변명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콘텐츠 혁신이나 인적 자원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제 도로한국당 이런 얘기할 때 그 홍준표 의원의 그 복당 문제도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복당에 대해서. 네, 형평성 원칙을 고려하면요. 예. 홍준표 의원만 꼭 집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이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정치의 품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회복해온 당의 이미지나 그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목청을 조금 낮추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논의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홍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예. 어떤 생각이신지 직접 확인하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요. 네. 원내대표도 이전에 그 조호영 대표도 사실은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조선들 뭐 김은혜님도 하시는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지도부 진입 장벽 이게 많이 높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경선을 통해서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룰을 말씀하신다는 거라면 예. 저는 제가 선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룰을 제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룰은 확정이 됐습니다. 본선은 70대 30, 예비는 50대 50인데요. 예. 저는 노무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당원분들을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경선 룰을 뭐 지금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시지만 혹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까?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대선 주자를 한다거나 저희 당 바깥에서 치르는 선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민 여론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요. 예. 지금 저희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당원분들이 함께 즐기는 그리고 축제가 돼야 되고 또 함께 서로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선거이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신축적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뭐 조사들을 보면요, 뭐 이제 이준석 후보가 1위 나오고 또 이제 뭐 3파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금 김은혜 의원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주 후반쯤에는 또 5명으로 좁힌다 10명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보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님이 중간에 혹시 뭐 다른 이제 후보들하고 이렇게 네.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 부분도 좀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 당을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이요. 예. 이 초장부터 이렇게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네.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변화 의지로 파동을 일으켜서 그 변화의 바람이 돌풍이 되도록 하는 게 제 자신 스스로를 떠나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인지 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새로운 정치 문화 개선한다면서 낡은 정치 문법의 길들이기로 제가 벌써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가시겠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그 신진 혹은 이제 소장파 분들에 비해서는 국민 여러분이나 당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또 오랜 시간 다양한 리더십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조직 운영과 그리고 함께 많은 분들과 책임을
또 동거동락을 하여오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런 훈련받은 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분들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받으셨다는 거는 과거에 어떤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신 거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 공직과 기업을 거치면서요. 예.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왔었고 예. 그 선택이 이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라는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고민해 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때 대변을 하셨는데요. 네. 김종인 그 전 위원장한테서 좀 조언 받으신 건 없습니까? 나오셨으면서? 지금 당에 밖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 따로 그런 걸 들은 건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모레죠? 22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등록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춰서 할 생각이고요. 예, 22일에 하실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관련해서 민주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비판이 좀 많고요. 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도 좀 공개를 했고.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한 여당 반응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배은망덕 친일파 그런 막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분들의 5.18 정신이 조국 수호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졸한 분풀이에 5.18 정신을 동원하면 저는 민주영령이 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국민들이 저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독재를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독재요. 전제를 얘기하면 그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 계승을 저희가 민주당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적폐 청산하겠다고 기세 등등했던 정권이 국민의 눈물과 시대 아픔까지 본인들 안위에 보태는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히 이렇게 가시던 길 가시고 40년 전에 그 아픔까지도 본인들 앞으로 갖다 놓는 그 문제 40여 년 전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